이강인 선수가 오늘도 어시스트 하나를 기록하면서 경기 MVP에 선정이 됐는데 오늘 이 어시스트 하는 장면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 있는데 측면에 자우메 코스타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강인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줘요. 그러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고 중앙으로 들어가주죠. 이게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가 참 좋아진 점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을 가져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수를 끌고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측면에 넓은 공간이 나고 자우메 코스타가 볼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무나 편안하게 이강인이 만들어준 공간으로 마요르카가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자우메 코스타가 볼을 잡았을 때 당연히 공간이 좀 넓게 나니까 발렌시아의 수비수들이 자우메 코스타한테 붙으니까 그 순간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 있다가 뒷공간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우메 코스타가 뛰어들어간 이강인에게 패스를 잘 보내줬죠. 그러면서 이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이강인이 정말 볼을 잘 잡아놨고 여기서 앞으로 볼을 몰고 올라가면서 크로스, 그리고 무리키가 이강인의 정확한 크로스를 받아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강인의 크로스를 헤더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득점 이후에 셀레브레이션을 할 때 무리키가 이강인을 가리키면서 이제 이강인에게 고마움을 좀 표시를 했는데 얼마나 이 무리키와 이강인의 조합이 마요르카를 잘 이끌어가고 있냐면 이번 시즌 마요르카가 득점이 몇 골이냐? 34골입니다. 34골이고요. 이강인 선수가 6골, 그리고 무리키가 14골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합해서 득점한 게 20골이죠? 그래서 6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어시스트를 오늘 경기까지 다 5개를 했어요. 5개인데 5개 중에 3개가 무리키입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와 무리키의 헤더는 정말 사기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이제 이강인 선수의 어시스트나 무리키의 어시스트 이런 것까지 합하면 무리키와 이강인이 이번 시즌 마요르카의 득점에 차지하는 영향력은 진짜 60%가 뭐예요? 한 70%, 80%까지 되죠. 그만큼 이제 마요르카를 이끌어 나가는 선수 무리키, 이강인, 그리고 플러스 오늘 너무 잘해준 라이코비치 골키퍼까지 요 세 선수가 마요르카를 강등권이라고 평가받은 마요르카를 중위권으로 이끌고 있다. 요런 게 이제 이번 시즌 마요르카의 가장 중요한 공격 패턴이고 마요르카가 현재 리그 11위에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정말 수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가 이강인 크로스, 무리키 헤더 요 한방 이걸로 사실은 마요르카가 승점을 쌓고 이번 시즌 강등권에서 벗어나는 정말 사기적인 조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아까 요 장면에서만 봐도요,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보시면 중앙으로 들어가주면서 자기가 굳이 볼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 동료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 그리고 동료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수비수들이 동료 선수에게 쏠리면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이강인의 오프 더블 플레이.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볼이 없는 상황에서도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도 하고요, 자기가 직접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도 합니다.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너무나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도 당연하게 이제 MOM을 받은 건데 오늘 경기 초반은 사실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좋은 활약을 펼칠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왜냐? 이강인 선수를 오늘 마요르카가 윙백으로 뛰게 했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마요르카의 윙백이 약간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자우메 코스타나 지오반니 곤잘레스나 이런 선수들이 윙백을 보는 자원들이 오늘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 좀 알려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윙백에 누가 배치되느냐 이거였는데 오늘 좀 예상치 못하게 이강인을 왼쪽 윙백으로 배치하면서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이강인이 마요르카에게 중요한 선수였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강인 선수가 너무 후방에 있으니까 마요르카가
역습을 나가야 되는데 역습으로 나갈 때 이강인 선수의 뛰어나가야 되는 거리가 엄청 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요르카가 역습할 때 좌우 측면 공격수들, 오늘 은디아예와 카데웨어가 나왔는데 무리키, 은디아예, 카데웨어 요 3명의 선수를 데리고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격 작업이 매우 투박했죠. 이강인 선수가 전반전에는 마요르카의 5명의 수비 라인에서 왼쪽 윙백으로 뛰었습니다. 엄청나게 낮은 위치에 이강인 선수가 머무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요르카는 역습을 해야 되는 팀인데 역습하는 장면 보세요. 역습으로 나갈 때 앞쪽에 카데웨어나 은디아에 이런 선수들이 뛰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무리키까지 뛰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왼쪽 윙백이다 보니까 너무 멀어요. 공격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이강인 선수가 너무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요르카가 볼을 걷어냈을 때 이강인 선수가 공격에 가담하지 못하고 오늘 경기에서 무리키, 카데웨어, 은디아에 요 3명의 공격수가 역습을 진행하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이강인 선수는 뒤에 있기 때문에 아예 경기 화면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역습 찬스가 사실은 이강인이 있고 없고의 이 공격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 마요르카가 역습 상황이 만들어질 때마다 카데웨어의 부정확한 패스, 은디아의 부정확한 패스, 무리키의 터치 미스 이렇게 투박한 선수들끼리만 묶어놓으니까 역습이 거의 안 됐죠. 무리키가 앞쪽에 있고요. 앞쪽에 있고 여기서 마요르카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무리키에게 한 번에 뻥. 그리고 무리키가 볼을 받을 때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무리키가 볼을 소유했는데 앞으로 뛰어나가는 선수가 은디아에랑 카데웨어였어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연결고리 역할은 잘 못하니까 이강인 선수는 뒤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받아주는 선수가 없어서 무리키가 분명히 볼을 잡았는데 은디아에와 카데웨어에게 주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 무리키가 이강인에게 백패스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마요르카가 역습이 늦어지는 거죠. 무리키가 백패스를 하는 순간 발렌시아의 선수들이 모두 다 돌아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는 이미 발렌시아의 수비가 다 복귀를 해서 마요르카가 역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이 마요르카가 이강인을 윙백으로 쓰면서 역습으로 나갈 때 앞쪽에서 역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선수가 없었다는 게 오늘 경기 전반전에서 가장 큰 문제였고요. 대표적으로 나왔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무리키가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키에게 롱패스를 뿌려주고요. 무리키가 볼을 떨어뜨려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보통 이강인이 옆에서 달려오면서 세컨볼을 가져왔죠. 그런데 오늘 경기는 주변에 은디아에와 카데웨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이번에는 은디아에가 볼을 잡거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어딨냐? 요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세컨볼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디아에가 볼을 잡는데 여기서 은디아에가 이강인처럼 패스를 뿌려주는 걸 못하죠. 이 선수의 장점이 또 아닐 뿐더러 워낙 투박한 선수니까. 그래서 앞쪽에 카데웨어와 무리키가 있는데 이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패스가 잘못 나가서 가운데로 들어가요. 두 선수에게 가지 않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발렌시아가 너무나 편안하게 이 은디아의 패스를 끊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오늘 경기 마요르카의 강점이라고 하면 단단한 수비와 이강인을 통한 역습 이건데 이강인을 내렸으니까 당연히 오늘 마요르카가 전반전에는 공격을 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올라와서 플레이를 하자마자 그러면서 마요르카가 역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후반전이 되자마자 이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을 내려쓰는 게 우리 팀에게 안 좋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곧바로 교체를 해줬거든요. 자오메 코스타를 투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예 달라지죠. 이 팀 자체가.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에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요르카가 이제는 이강인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공격을 풀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강인이 볼을 잡아서 당연히 아까 은디아에나 카데웨어가 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패스를 뿌려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자마자 패스를 보내주면서 완벽하게 공간 패스를 넣어줍니다. 마요르카의 공격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런 장면이 이제 마요르카에게 가장 중요해요.
이강인 선수가 원래 윙백에서 뛰었죠? 요 자리. 근데 이제 자우메 코스타가 들어왔고 이강인 선수가 한 칸 높은 위치에서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요르카가 수비에 성공한 다음에 자우메 코스타가 볼을 받아서 바로 이강인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은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 지역에서는 한 번만 상대의 압박을 탈압박하면 곧바로 역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의 장점, 볼을 받았을 때 당연히 상대방의 압박을 강하게 받는데 여기서 이강인이 버텨냅니다. 심지어 3명의 선수에게 둘러싸였는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버텨내고 볼을 소유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또 어떤 게 대단했냐면 상대 선수랑 몸싸움이 붙었어요. 몸싸움이 붙었는데 여기서 이강인이 몸싸움을 이기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정말 이 드리블하는 스타일이 기술적이기도 하지만 되게 파워풀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테베즈나 루니나 이런 선수들을 보면 무게중심이 낮아서 아무리 밀어도 안 밀리고 막 그냥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드리블을 이강인 선수가 많이 보여줘요. 파워가 엄청나게 생겨서. 그래서 이 장면도 상대 수비가 아무리 밀어도 이강인이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은 올라가고 있는데 몸싸움에서 밀린 선수가 뒤쳐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 탈압박이 한번 되니까 발렌시아의 수비수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져요. 이강인에게 달려드니까 이강인이 볼을 잡아서 너무나 여기서도 참 침착한 게 자신에게 다시 수비수들이 몰려드니까 뛰어들어가는 무리키에게 아주 좋은 패스를 넣어주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볼을 끌고 올라가는 역할도 너무나 완벽하고요. 볼을 끌고 올라가서 더 이상 볼을 끌지 않고 패스를 줘야 되는 타이밍에 주는 것도 너무나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강인의 움직임의 한 방으로 사실은 마요르카가 역습을 전개할 수 있는 장면이고요. 이강인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뛰자마자 너무나 마요르카의 공격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장면도 보세요. 이강인 선수가 안쪽에서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의 수비수들이 달려들죠. 근데 여기서 이강인이 이 장면도 3명의 선수가 둘러싸는데 여기서 탈압박을 해요. 순간적으로 발렌시아의 수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 선수한테. 이강인에게 쏠려있죠? 이강인에게 수비가 쏠리면 당연히 이강인의 동료 선수들, 무리키부터 시작해서 반대편에 있는 마페오 등등 다른 선수들에게 수비가 덜 붙게 돼요. 이러면 마요르카가 공격을 하기가 너무나 쉬워지겠죠? 그리고 이강인이 계속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야, 이 장면 보시면 이강인이 거의 5명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강인이 이겨내서 여기서 볼을 또 지켜낸 다음에 앞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이 순간을 보세요. 이강인한테 일단 4명이 둘러싸여 있고 아까 이강인에게 붙었던 선수가 또 2명이 위치해 있고 일단 발렌시아의 수비가 한쪽으로 엄청나게 쏠려 있습니다. 이강인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편이 너무나 넓게 비죠. 그러면 마요르카는 여기서 편안하게 이강인이 패스 한 번만 잘 넣어주면 이 선수가 볼을 잡아서 애초에 이강인의 패스를 받는 선수도 압박을 안 받고 있죠. 여기서 볼을 받아서 반대편으로 열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의 미드필더 라인에 있고 없고 이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마요르카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왜 라리가 최고의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인지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지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MOM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그 볼을 끈다 라는 이제 평가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볼을 끄는 이유는 자신에게 수비수를 끌어당기고 거기서도 이강인 선수가 볼을 끌면은 그때는 볼을 끄는 거죠. 그런데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드리블 돌파를 해내고 그때 상대 수비가 자신에게 끌려들면 수비를 끌어들이면 그 순간 비어있는 선수에게 정말 적절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볼을 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중요한 거고 빅클럽들이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일단은 공격적으로도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가 오늘 미드필더에 있고 없고에 또 중요한 차이점이 뭐가 있냐? 중원 싸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있거든요. 이강인 선수 대신 나온 선수가 카데웨어였어요. 혹은 은디아에도 있었긴 했지만, 근데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왼쪽 미드필더로 나올 때 좋았던 건 뭐냐? 측면에 있지만 사실상 중앙으로 많이 들어와서 중원 싸움도 도와주고 측면으로 나가서 측면 수비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강인이 없으니까 중원 싸움조차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강인이 윙백으로 뛰고 있고 이강인의 위치에 있었던 카데웨어가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빼앗기는 순간 카데웨어가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빠르게 못 내려오고 있어서 발렌시아가 이 공간으로 너무나 편안하게 패스를 전개를 해요. 그리고 뒤늦게 카데웨어가 내려오죠. 근데 카데웨어가 빠르게 내려가 주지 못하니까 발렌시아가 편안하게 볼을 몰고 올라가는 이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강인이 들어오자마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이강인이 측면에서 뛰지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요르카의 중원 싸움을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발렌시아가 중원에서 공격을 못 풀어내고 뒤로 백패스를 하죠. 그리고 이강인이 중앙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이강인이 다시 측면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압박을 하고 있었죠. 중앙으로 들어가서 압박,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측면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이 어느샌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면서 측면 수비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핵심 자원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요르카는 애초에 이 라리가 내에서 강등권의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선수든 수비를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를 90분 내내 매경기 풀타임을 뛰게 만들고 그리고 중요한 선수로 쓰는 이유는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나왔을 때 공격도 공격이지만 중앙과 측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 밸런스를 완벽하게 맞춰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요르카에게 수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선수인 겁니다. 그래서 참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도 전반전에는 윙백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윙백으로 나왔는데도 MOM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보여주는 플레이는요. 진짜 라리가 탑 미드필더라고 볼 수가 있고 정말 빅클럽으로 가도 손색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